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애완동물 키우시나요? 이번에 친구 집에 갔는데 애기 냥이가 있어서 찍어 왔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얘 사진 찍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귀엽고 이뻐서 휴대폰으로 사진 좀 찍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나와요. 그죠? 이건 휴대폰 카메라 프로 모드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휴대폰으로는 사진이 아니고 영상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진이 왜 잘 안 나오는지 이유부터 아시는 게 좋아요. 휴대폰으로 애완동물 사진을 안 찍게 되는 이유가 사진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얘가 멍 때리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이럴 때 노려서 사진 찍으실 겁니다. 공감하시죠?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순간 그 시간 동안에 빛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사진이죠. 전문가용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모두 기본 원리는 같아요. 카메라는 이 빛을 조절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리개는 렌즈 광량 조절, 셔터 스피드는 셔터 개폐 속도 조절, ISO는 빛의 민감도 조절입니다. 동물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사진을 찍기 위한 디렉팅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셔터가 빠르게 열리고 닫히는 만큼 받아들이는 빛이 줄어들겠죠. 움직이는 동물을 찍을 때는 기본 500분의 1초에서 4000분의 1초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사진이 엄청 어두워집니다.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했으니까요. 조리개는 조절을 핸드폰에서는 못하니까 ISO를 건드려야 하는데요. ISO는 최소값일수록 사진이 깔끔하게 나오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노이즈가 심해져서 사진이 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더군다나 휴대폰은 3200 정도까지밖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물을 찍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휴대폰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멈춰있는 피사체에 대한 사진을 찍기에 편의성을 가진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휴대폰으로 동물을 찍을 때 부족한 게 광량입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카메라를 살 필요 없이 이 부족한 광량을 조명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자택 같은 실내에서 찍으실 거잖아요. 너무 비싼 조명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비싼 조명은 지양하세요. 광과민성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다른 동물들한테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밝은 빛은 애들한테 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W 정도에서 100W 정도의 조명을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조명을 이렇게 직방으로 빛을 때려버리시는 건 안 되고요. 공간이 있으시면 소프트박스가 있는 저렴한 조명을 한 개나 두 개 정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작고 저렴한 LED 조명들이 많습니다. 한 요 정도 되는 크기들이 있는데 이 조명 앞에다가 A4 용지 말고요. 반투명 종이 같은 거를 앞에 이렇게 가리고 대놓고 촬영하세요. A4 용지를 대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투명 종이를 쓰셔서 덧대거나 해가지고 광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A4 용지를 가릴 때는 광량이 센 조명을 가릴 때 소프트박스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작은 광량이 적은 조명을 A4 용지로 가려버리면 너무 빛을 많이 가리니까 광량이 부족합니다. 갑자기 카메라를 사라고?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될 거예요. 카메라는 사면 내가 원할 때 맨날 찍을 수 있잖아요. 카메라랑 렌즈 추천해 드릴 건데 여러분도 혹시나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라면 중점으로 보셔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F, 두 번째, 화소,
세 번째, 연사 속도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에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카메라 바디가 필요합니다. 너무 옛날 바디들은 AF가 느려서 못 쓰고요. 한 번의 순간을 잘 잡으려고 애먹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고 있으면 촤악 하고 계속 촬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사 속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소 부분인데, 영상에서는 고화소가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사진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쪽입니다. 2000만 화소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바디부터 추천을 드리자면 ZV-E10, 알파7 마크4, 알파7 R4를 추천드립니다. 가성비를 원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부분에서 괜찮은 중고 바디를 알아보세요. 카메라에서의 가성비는 중고가 아닐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ZV-E10의 경우는 2420만 화소에 APS-C 크롭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무려 11연사가 됩니다. 1초에 11장 찍는 거죠. 새 제품 기준으로 70만원 초반대입니다. 예산을 좀 더 투자하시겠다면 알파7 마크4, 알파7 R4를 추천드립니다. 알파7 마크4는 3300만 화소에 10연사가 되고요. 최신 바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사했을 때 버퍼 용량도 충분하고 인터페이스도 좋습니다. 영상 쪽에서도 아주 훌륭해서 하이브리드 바디로서 최정점의 자리에 아직도 군림하고 있고요. 근데 영상 촬영에 있어서 발열이 심한 부분 참고하세요. 새거는 300만원 이하, 중고로는 200만원 초반대로 구매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알파7 R4의 경우는 6100만 화소에 10연사가 되고요. 거의 사진 전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가로 지금 210만원 정도에 구하실 수가 있을 거고 화질이 그냥 작살난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6100만 화소다 보니까 사진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저장 용량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사실 소니에서 가성비 바디 하면 알파7C, 알파7 마크3가 있는데 알파7C의 경우에는 이제 알파7C2가 나온다는 루머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알파7 마크3의 경우는 그냥 이거 사실 것 같으면 요즘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편이라서 알파7 마크3 같은 경우보다 조금 더 보태서 알파7 마크4를 구매하시는 게 후회 없으실 거예요. 렌즈의 경우는 화각대를 먼저 고르셔야 하는데 지금 위에 보이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렌즈 구매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애완동물의 경우는 주인에게 애교를 부리려고 가까이 달려드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가까이에서도 찍을 수 있는 30mm부터 추천을 드릴 거고요. 광각 렌즈는 동물의 몸이나 얼굴 크기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새거 기준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그마 30mm f1.4 41만원 정도고요. 시그마 아트 2470 f2.8 렌즈 120만원 정도고, 소니 알파 50mm f1.8 렌즈 26만원 정도입니다. 소니 쪽 렌즈들이 비싼 편이에요. 저렴한 쪽을 알아보신다면 캐논, 니콘 쪽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카메라 바디 뿐만이 아니라 렌즈도 중고 거래가 활발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타 브랜드의 카메라는 제가 써보질 않아서 감히 추천은 못 드리는데 캐논의 EOS R10이나 니콘의 Z6 같은 거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소니는 촬영하면 거의 후보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나소닉, 후지필름 쪽도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후지필름 쪽은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특히 캐논이 보정하지 않아도 잘 나오기로 유명하고요. 근데 어차피 어느 브랜드든 보정은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니 쪽을 아예 거르시는 건 아니고 신중히 고르시는 게 좋겠네요. 해결책은 이게 끝입니다. 좀 어이가 없죠? 조명 사거나 카메라 사세요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결국엔 돈 쓰시라고 말하는 영상이 돼버렸는데 이 두 가지를 할 때도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하는지, 투자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내 소중한 애완동물을 찍어서 좋은 영상을 남길 수 있는지 등을 모르실 수 있어서 찍은 영상이었고, 생각보다 촬영 부분에 전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애완동물들은 우리 인간보다 짧은 생을 살고 갑니다. 영상이건 사진이건 더 좋은 거로 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여러분은 정말 그 아이를 아끼고 그리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